미시간주 최대 미스터리 폴딩 라이트의 진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1960년대 미국 미시간주 폴딩이라는 곳은 미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숲을 낀 국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끝내 미국의 MBC 유니버설의 과학 전문 채널 방송국에서 이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방송까지 하지만 도저히 밝힐 수 없으므로 그 방송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미스테리는 풀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 미시간주 폴딩이라는 곳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인적이 뜸해지는 밤 시간대만 되면 국도 지평선 너머로부터 정체불명의 빛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한 빛을 내뿜는 이 정체불명의 빛이 최초로 언급된 시기는 1966년으로 지역의 10대들이 해당 빛을 목격하고는 기겁하여 보안관에게 신고한 것이 그것이 처음으로 알려진 시초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런 현상은 발견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못했고 더욱이 보안관에게 신고할 생각을 못했을 뿐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어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신고 이후 그렇고 그런 총구석이나 다름없던 미국의 여느 지역의 귀신 이야기쯤으로 여길 만한 흔한 도시괴담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목격자와 물증들로 지역의 핫스팟인 명물 아닌 명물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10대들의 신고 이후에도 40년이 넘도록 수천 명의 목격자와 증거들이 나오자 급기야 2010년에는 MBC 유니버설의 과학 전문 채널인 SYFY가 나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SYFY의 본사는 뉴욕에 있으며 1992년 발족한 방송사입니다. 이전 명칭은 C-파이로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를 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발음이 같대 철자가 피 틀린 SYFY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아직도 해외에서는 예전 명칭으로도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SF에 관련된 방송이 메인인 곳인데 일반적인 SF 외에도 호러나 판타지, 모험 액션 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SYFY의 신생 프로그램 팩트 오페이크트 패러노멀 파일즈로 번역하자면 진실 혹은 거짓 초짜 연현상 사례들이라는 이 프로그램 중 5화에서 해당 빛을 방송국에서 직접 검증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득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재밌고 늘 기다리던 프로였지만 생각만큼 시청률이 좋지 못한 탓에 빨리 종영되어 아쉬움이 컸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폴딩 지역의 개연상은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처음 이 빛을 국도 너머에서 비추어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정도쯤으로 짐작한 검증단이 실제로 빛이 목격된다는 부근에서 실험을 한 결과 헤드라이트 불빛 정도의 밝기로는 목격 장소처럼 먼 곳에서까지 닿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검증팀은 해당 빛이 혹여 항공기와 같은 비행체의 라이트는 아닐까 하여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는 후속 실험을 감행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를 한 셈이지요. 그 결과는 비행기의 강력한 라이트는 분명 목격 장소까지 다다를 정도로 밝았지만 실제 이곳에서 빛이 목격되어 왔던 위치와 같은 고도에서 그 빛을 보이도록 하려면 비행기를 비상식적인 저고도로 비행해야 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처럼 저고도 비행을 하게 될 경우 매번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엔진음 또한 숨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비행기였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비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률이 너무 높았기에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닌 바에는 절대 저고도로 달리는 비행기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불빛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밝게 멀리까지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빛은 항상 그 빛이 비출 때마다 상공이 아닌 국도 바로 위쪽인 도로에서 아주 미세하게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강력한 라이트는 비슷하지만 분명 비행기는 아닌 것으로 실험 결과 종결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해당 프로그램의 검증단은 이 빛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규정 내렸고 지금도 폴딩 지역의 국도에서는 정체불명의 미스터리한 빛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지역으로 비행기가 저고도로 비행하지 않을 뿐더러 그 지역 상공으로도 비행기는 다니지 않았기에 비행기는 절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비행기의 밝은 라이트만큼이나 큼지막하고 밝은 라이트 불빛이 나타날 때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채 그 모양과 세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폴딩의 빛으로서 미스테리를 품고서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도깨비 불이라고 단정 지을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도깨비 불이라는 것이 없는 듯하네요. 아무튼 방송국에서도 도저히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불빛으로 폴딩 지역은 더욱 유명해지고 관심을 받게 되면서 폴딩 지역에 이처럼 정체불명의 빛이 계속해서 목격되자 지역 주민들은 해당 빛을 유령의 빛 또는 UFO의 빛으로 여기기 시작했는데 유령의 빛이라고 생각되어진 기원은 이 지역에 마치 신화처럼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 때문으로 철로 제동수의 랜턴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초는 문제의 장소에 국도가 들어서기 전에는 본래 철도 선로가 있었고, 당연히 철로 제동수 즉 기차 건널목에서 기차가 들어올 때 신호음이 울려 퍼지는 것을 제동수가 빨간 불빛의 랜턴으로 알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동수가 밤중에 급히 건너편에 위험 신호를 알리려 접근하다 그만 기차에 몸을 바치며 목숨을 잃은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장소에 있던 철도 선로가 없어지고 그곳에는 국도가 들어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철로 제동수가 유령으로 나타나 랜턴을 비추며 이승을 떠도는 지방령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전설은 나중에 밝혀지게 될 원인으로 인한 오해가 빚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철로 제동수가 이승을 떠나니 못하고 원기가 되어 밤마다 불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지 못할 전설 같은 이야기는 현재 폴딩 지역의 국도 근처 안내간판에서도 폴딩의 빛과 함께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귀신 출몰 현상 중 하나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폴딩의 빛의 정체로 꼽히는 또 하나는 바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설입니다. 해당 빛은 국도 지평선 너머 상공보다 낮은 저고도의 공중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며 자유자재로 모양과 빛의 세기를 바꾸길 반복할 뿐 아니라 멀리서 보면 그 불빛이 마치 춤을 추듯 위아래로 마구마구 흔들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사라지곤 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전형적인 UFO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분명 지구 외 지적 생명체들이 타고 온 UFO라면 이처럼 자연적이지 않으며 불규칙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UFO라면 지구 내 그 어떠한 인위적인 빛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해당 현상을 충분히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만일 정말로 그것이 UFO라면 고도로 발전한 그들이 왜 은밀하게 지구를 염탐한다면서 그렇게 미련스럽게 티를 내고 있었을까입니다. 소리도 없이 나타날 정도로 은밀한 행동을 하면서 빛은 여기저기에서 다 보일 만큼 크고 선명하게 다채로운 칼라로 현란하게 춤을 추듯 비추면서 은밀하게가 가능할까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UFO라는 생각은 글쎄요, 절대 아닐 것이다의 결론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폴딩의 빛을 두고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 외에는 마땅한 이론적 설명이 나타나지 않던 그때에 이 미스테리한 폴딩 지역의 불빛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고스트버스터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2010년 8월 12일 방송된 팩트 오 페이크 투 패러노멀 파일즈를 시청한 후 자신들이 직접 폴딩 지역의 원인 모를 불빛을 조사하기 위해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지역 내 대학인 미시간 공과 대학의 학생들이었는데,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던 때 SPI 즉 국제강자공학회를 뜻하며 1955년 설립되어 미국 워싱턴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국제학회로 광학과 포토닉스, 이미지, 공학 분야를 다루고 있는 단체로서 학회에 참가할 주제를 고민하고 있던 전기 컴퓨터공학부 제레미 보스는 같은 과 팀원인 마이크 모럴과 더글라스 심즈에게 말하게 되었고, 참가 주제로 폴딩의 빛은 무엇인가? 라는 슬로건으로 폴딩 지역의 미스테리한 불빛의 원인을 직접 밝혀 SPI 학회에 참가할 주제로 정하자고 권해합니다. 방송 이후 미시간주의 최대 미스터리로 오른 폴딩의 빛을 파헤쳐보자는 제레미 보스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공대생들로 구성된 고스트버스터즈가 탄생한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스트버스터즈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직접 이 미스터리한 빛을 목격한 제레미 보스와 그의 일행들은 폴딩의 빛이 차량의 헤드라이트일 것이라고 처음부터 전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얼마 전 방송사가 비행기까지 투입하는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긴 했지만 광학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끝내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한밤중에만 목격되던 해당 빛은 분명 차량의 헤드라이트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대생 특유의 끈질김으로 결국 폴딩의 빛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내게 됩니다. 폴딩의 빛은 그들의 처음 생각처럼 차량의 헤드라이트였다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팩트 오 페이크 투 패러노멀 파일즈의 조사단은 어째서 이러한 사실을 놓쳤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고스트버스터즈의 예상대로 조사단이 광학에 있어 비전문가였기 때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스트버스터즈들은 방송사의 조사단이 차량 실험의 장소를 잘못 선별했던 것을 깨닫고는 폴딩의 빛이 목격되는 장소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닌 7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을 실험 장소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조사단보다 목격 장소에서 2배에 가까운 5km 정도나 더 먼 장소로 분명 우리들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5km 정도만 해도 그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었기 때문에 2배에 가까운 7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스트버스터즈들은 현장의 지형등을 계산한 결과 방송사 조사단이 실험에서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관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리 대비 헤드라이트의 약한 빛세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장애물들과 실험이 이루어진 국도의 경사도로 인해 빛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방송사 조사단의 실험 당시에는 목격 장소와 실험이 이루어진 국도변의 각도가 관측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이는 실험 장소가 목격 장소보다 고도이거나 최소한 수평이었기 때문입니다. 목격 장소에서도 주변 숲의 나무들 때문에 빛의 모습을 포착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고스트버스터즈들은 그렇게 목격 장소에서 7km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차량 헤드라이트를 관측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험 장소로 선정한 국도에서 차량들이 지나칠 때마다 목격 장소에서 폴딩의 빛을 관측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직접 차량을 실험 장소에서 운전하여 폴딩의 빛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하기까지 했으며,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의 움직임과 비상등 혹은 하이빔과 같은 것들로 인한 광원 현상으로 관측자에게는 마치 빛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또한 밝혀내게 됩니다. 이렇게 미시간주의 최대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미스테리 현상으로 핫스팟이었던 폴딩 지역으로서는 조금은 허무한 결과일 테고, 미스테리를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수많은 미스테리러들에게는 하나의 탐험 공간이 사라지게 된 안타까운 소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우리가 불가사의나 미스테리라고 여기던 것들이 하나 둘씩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었지만 모를 때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일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스테리들은 풀리지 않은 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미스테리들이 해결되고 그 원인이 자세하게 밝혀지게 될 경우 우리가 오류를 범하였거나 착각으로 인해 오해했을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하루빨리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